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대학에 계시는 그런 대학 교수분들, 이 봉급이 16년째 거의 동결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 노조나 뭐 이런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항다운 저항, 항의다운 항의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대학 등록금을 좀 풀어달라고 이 교수들이 항의한 경우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 대학들이 교육부가 제공하는 많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그런 집단적인 행동 자체를 꺼려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봉급을 올려달라는 그런 항의성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이제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런 항의의 결과물을 개인이 모두 다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제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그러죠. 어떤 행위에 대한 모든 결과물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다들 남들이 해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냥 시시하면서 그렇게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제 의과대학생들이 의대 정원 조정 문제 때문에 이제 항의를 하는데, 물론 며칠 전에 서울대 의대생들이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항의하는 그런 시위나 집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의학 전문지에서 제가 접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조직적 저항 이런 것은 그냥 휴직을 이렇게 뭐 휴학을 내는 것 외에는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착한 젊은 세대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인턴이 되면은 그때 이제 서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38개월, 39개월 정도를 군의관이라든지 공보위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사병이 18개월 정도 근무하니까 이제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의사협회 차원에서 아마 몇 번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여로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있었지만, 의대생들이 좀 조직화돼 가지고 38개월 근무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게 좀 시정해서 조금 낮춰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적 저항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불이한 일에 대해서 저항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배려를 하겠습니까? 배려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그냥 상대방을 갈취하거나 약탈하거나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으면은 끝까지 여러분들 갈취하거나 약탈하거나 억압하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배려해 주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 이제 어제 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지금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하고 다르고 그들은 저항한 의지나 이런 것이 없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체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소극적 체념극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휴학계를 내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로 떠나버리거나, 그게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마 항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이제 그 정도의 여러분들 항의가 최고치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선거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 뭐 지금은 국민들이 누구를 찍든지 별로 관계없지 않습니까? 모든 보궐선거든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그냥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론이 됐지만 저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다수는 그냥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알지만 남들이 해결해 주면 도움이 되지만 자기는 나설 생각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끝까지 상대방의 몫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 올바름이란 것은 각자의 몫에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거지만 그것은 교과서 상의 정의, 올바름이라는 것이고 justice의 정의고 가능하면 여러분 인간 세상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돌려주기보다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분위기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여러분들 흘러온 거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1987년도의 대규모 시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직선제를 쟁취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미국 경우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것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제 폐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으면은 자기 몫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항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알아가지고 정의로움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배려할 것이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인간의 본성이나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때로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고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한국 상황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1990년대 한국인들하고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저항정신, 항의하는 것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저항 정신이 없어진 거죠. 또 이제 한 가지는 한국인이 좀 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게 된 거죠. 그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잃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저항하거나 항의함으로써 본인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누구도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그런 대열에 들어서려고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전형적으로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적 재화가 아니고 공유제니까 대부분 선거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교수의 16년 봉급 동결이라든지 의대 정원 문제가 전부 다 공유제지 않습니까? 전부가 함께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뭐 본인한테 본인이 덕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전형적인 공유제 비극 같은 부분들이 지금 한국에 적용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 보면 첫째는 한국인들의 저항 정신이 거의 실종된 것 같다. 둘째는 한국인들이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저항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라는 것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가지고 각자의 몫에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석에 기반을 두게 되면은 그다음 결론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기존 질서, 흔히 이제 스테이터스 퀘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기존 질서가 변경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봉급 동결도 16년을 넘어서 계속될 수가 있고 의과대학 정원도 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제도 변경이 계속해서 관철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그런 비분관계함이 있지만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한국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